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많아서 유인물을 참고로 해서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유인물 앞뒤 한 장으로 해가지고 만든 거 참고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의 도발에 이렇게 무기력한 것을 자책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 무력 도발의 고리를 어떻게 자를 것인가 흥분해서도 될 일도 아닙니다. 대통령님께서 국방부장관 합참의장이 취임할 때마다 청문회 할 때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응당 응징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아마 여기 아마 청와대에 보고할 사람이 왔으면 좋겠는데 국정원 기무사 이런 분들도 오셔가지고 제가 만든 이 보고서가 빨리 정책 결정하시는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뭐 가구에 나와가지고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실제로 해야 될 사람이 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멋있어! 저는 오늘 솔직하게 제가 평생을 서해오도와 NLD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왔고 전역한 지난 5년 동안에도 이걸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한의 이번에 도발하고 있는 이게 뭐냐? 서해오도를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못 가져가면은 서해오도를 대한민국이 사용하지 못하겠다 하는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2006년도부터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지금 착착 진행하고 있고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무력 도발 고리는 지금 브레이크가 없이 그냥 나갑니다. 그냥 이번에 끝이 아닙니다. 좀 있으면 또 이제 나갈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수없이 죽어나갈 겁니다. 왜냐?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8월 9일 날 북한이 해안포하고 방사포를 백령도하고 연평도 쪽으로 쏘면서 탄착점이 어딘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무인정찰기로 정찰해서 정확하게 포라는 게 그렇습니다. 멀리 가는 포는 자기가 탄착점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측장교가 떠든지 비행기가 떠가지고 확인해서 겨울 이런 온도에서는 얼마 정도 편차가 생기는구나 이걸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국방병력을 68만에서 50만, 예비군을 304만에서 150만으로 줄이면서 핵심적인 서해오도 병력 그 당시에 4,000명인데 이걸 3,200명을 줄이고 800명으로 남기겠다고 북한에 발표했습니다. 어제 12월 4일에 조선일보에 보면은 이미 360명이 감축된 걸로 2005년에 160명, 2006년에 40명, 2008년에 160명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국회 청문회에서 누가 이런 지시를 했으며 어느 정치 군인이 여기에 야합을 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2007년도 연합사를 해체하면서 이번에 한번 보시면은 주한미군이 역할을 못했습니다. 한미연합사가 역할을 못했습니다. 왜냐? 연합사가 65% 해체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식물인간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사가 해체가 되니까 유엔군 사령관 임무를 하는 한미연합사령관이 군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2년 연합사 해체 전까지 유엔군 사령관 기능도 우리가 가져오겠다 해가지고 착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사, 주한미군, 유엔군사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도와주질 못했죠. 원래 서해오도는 유엔군 사령관이 옛날부터 챙겨왔습니다. 유엔군 사령관이 챙기고 한미연합 사령관이 챙겨왔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 기능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10대 기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게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가 다 받았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안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게 그겁니다. 아파치 헬기 24대가 2009년 3월 달에 가면서 북한의 공기부양정이 서해오도를 공격할 때 그 아파치 헬기가 가가지고 아파치 헬기는 구름이 끼든 안개가 끼든 가가지고 그걸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장비입니다. 거기 떠나가 버리고 우리는 그걸 안 산 겁니다.
그래서 서해 5도에는 지금 힘의 진공이 발생해가지고 그 진공 속으로 북한의 군사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추가 도발은 가장 큰 것이 서해 5도 기습 상륙인데 소청도하고 대청도에 방어 병력이 얼마 없습니다. 그리고 연평도 앞에 있는 해상전진기지 거기에 이제 고속정이 항상 거기에 계류해가지고 기름도 받고 탄약도 받고 밤에는 자고 아침 6시 나가가지고 저녁 9시에 들어오고 그러는 기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폭격 뭐 여러 가지 북한이 할 수 있는 유행은 다양합니다. 왜냐? 서해 5도에 우리 방어력이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전면전이나 본토에 대한 공격과 도발은 이 사단이 현재 서울 북방 26개소에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7공군이 와 있기 때문에 서울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경기도에 대한 공격은 제가 볼 때는 어렵다. 연합사회 때까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 말씀드린 이게 대비 방향입니다. 지금 가장 시급히 해야 될 게 육군이 가지고 있는 UAV 송골매를 백령도, 연평도에 빨리 배치해서 그것이 공중에 떠가지고 북한 애들이 방사포가 이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24시간 봐줘야 됩니다. 이 UAV는 2002년에 우리 제2연평해전 침몰고속정 357을 인양할 때 북한 애들이 우리 구조함을 해안포로 깔아앉히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걸 육군에서 있는 걸 갖다가 빌려서 연평도에서 운용을 해본 결과 3km 상공에 띄우니까 북한이 저 뒤쪽까지 다 보입니다. 완전히 다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온 김에는 실시간 감시를 될 뿐만 아니라 K9 자주포 탄착적 관측하는 데도 굉장히 편리할 겁니다. 지금 뭐 MLRS가 가 있지만은 눈이 없으면은 지도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연평도 포격이 나니까 이제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상륙 세력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그래서 현재 한국 해군이 가지고 있는 구축함이 이지스 한 척을 포함해서 10척밖에 없습니다. 이 10척을 가지고 신문에서는 대항해군이다 하는데 대항해군이 아닙니다. 대항해군이 아닙니다. 북한이 오히려 대항해군입니다. 북한이 잠수함을 70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잠수함은 말레카 해협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대항해군입니다. 우리 구축함은 여기밖에 못 나갑니다. 이어도까지밖에 못 나갑니다. 지금 현재 소말리아에 가 있는 우리 4,000톤급 구축함도 기름을 줄 배가 없어가지고 일본 배, 중국 배, 프랑스 배에서부터 기름과 부속품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 대항해군이 아닙니다. 거기 가 있으니 소말리아에 구축함 하나 가 있으니까 대항해군이 아닙니다. 대항해군 가다가 돈이 없어서 주저앉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말리아에 있는 것도 불러드려야 됩니다. 지금 서해 5도를 지키는데 구축함이 5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온 스테이션 해야 될 구축함이 5척인데 그 5척을 항상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구축함 15척 필요합니다. 왜냐? 수리 정비 교육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이클을 3개로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서해 5도 지키는데도 지금 구축함이 모자라고 동해에도 구축함 3척이 항상 떠 있어요. 그 다음에 독도를 지키려면 구축함 2척이 항상 떠 있어요. 이어도를 지키려면 구축함 2척이 항상 떠 있어야 중국 애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도 독도에는 구축함이 한 척도 없습니다. 언론 기자가 사진 찍으면 우리가 구축함 그거 가서 사진 찍는 용으로 보내는. 그 다음에 유엔군 사령부 장교라 주한미군을 서해 5도에 이렇게 배치하는 방법은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서해 5도를 부장을 시키는 데는 제가 생각할 때는 3, 4년 정도 시간이 걸릴 걸로 하기 때문에 유엔군 장교들을 이렇게 배치하는 방법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것은 우리 정부가 응징보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북한한테 시한 요구를 해야 됩니다. 금년 12월 31일까지 이 요구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유엔 현장 51조에 의해서 보복을 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준비가 되면 보복하면 되는 겁니다. 준비가 되면 금년에 보복할 수도 있고 내년에 보복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유엔으로부터 보복할 권리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보복에는 시간이 있다. 이렇게 시간이 있지 않습니다. 9.11 테러한 미국은 3개월 지난 다음에 아프간을 공격하는 거예요. 천하람 우리가 북침을 당하고 난 다음에 국제조사단이 북한의 소행으로 됐으면 그 이후에 보복을 하겠다. 시한을 정하면 됩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지금 이거 하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대통령이 원하면 합참의장이 나와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것이 이겁니다. 우리 군을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우리 정부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국민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지금 대통령이 잘못했다. 국방부 장관이 잘못했다. 국방부 장관은요, 서해 일이 날 때마다 바뀌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해 일이 날 때마다 국방부 장관을 바꿨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느냐?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군 조직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전륜발이 조직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그림에 나와 있는 게 이제 현재 조직입니다. 합참의장은 작전을 하도록 해놓고 각군 참모총장은 행정 군수만 하도록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러니까 합참의장이 국방이라는 것은 굉장히 폭이 넓고 순간순간 결심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방대한 일을 합참의장 혼자한테 맡기고 저는 38년간 바다를 지켜왔지만 저는 육군 작전을 거의 모릅니다. 해병대 작전도 저 거의 모릅니다. 국방대학원을 나오고 해군대학을 나오고 수없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거기 합동작전 교육을 거기서 하죠. 합동작전 교육은 사관학교에서 배우는 거 아닙니다. 대학에서 배우고 군대학에서 배우고 국방대학원에서 배웁니다. 그러나 제가 논리적인 지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현장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합참의장한테 모든 책임을 다 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연평도가 다 깨진다 했는데 자기가 할 일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왜냐? 합참의장 니한테 네가 다 해라 해놓고 있으니까 자기는 할 거 없으니까 외계리에서 계속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헌법 91조에 보면은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을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군 통수권이 뭡니까? 군정과 군령권을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국방부 장관이 작전을 다 해야 되는 사람이 합참과장한테 다 매기놓고 왜냐? 군령권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세상에 이런 군 조직은 지구상에서 대한민국 유일합니다. 요게 지금 20년 됐습니다. 그동안에 20년 동안에 망가질 때는 망가진데도 일이 안 터진 것은 주한미군이 그 역할을 메꿔줬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 기능이, 연합사 기능이, 유엔사 기능이 다 망가지고 나니까 이제 드디어 이것이 우리한테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1990년 이전으로 돌려요. 그러지 않으면 지금 백약이 모여있습니다. 국민은 계속 죽어나갈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서해 5도 주민 6,000명이 다 사망합니다. 다 죽었습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국회의원님들 모시고 조찬회 하면서도 그 말씀드렸습니다. 방법이 없다. 지금 각군 총장하고 해병대 사령관이 정보 똑똑한 놈 세놈, 작전 똑똑한 놈 세놈을 데리고 합참으로 들어와라. 합참으로 빨리 와라. 네가 해상작전을 제일 잘하니까 빨리 네 책임을 줘놓고 너는 서해 5도를 하면 너는 총살시키겠다. 너는 3개월 시간 줄 테니까 서해 5도에 포격을 받는 순간에 너는 총살시키겠다. 죽으라고 합니다. 지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한테 맡겨야지. 합참의장은 암에 대해서 모르는데 치과의사가 암까지 다 아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하나만 하면요 서해 5도는 금방 지켜집니다. 금방 지켜집니다. 우리 지금 장비 엄청나게 좋은 거 많습니다. F-15도 공중에 떠 있지 않습니까? 합참의장이 서해 5도를 잘 모르죠. 저는 서해 5도에 연평도에 옛날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개머리가 어떻고 무도가 어떻고 합니다. 훤하죠. 저는 이번에 사진에 보면 저거 그때 있었던 토구멍이다. 다 알죠. 다 그 무도 뒤에 보면은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주체 사상 만세 딱 다운표 찍어놔 그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 하나가 가로 17m, 세로 17m. 저 있을 때 그거 있었습니다. 1982년도, 3년도 제가 서해오도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해서 자원 근무를 제가 했습니다. 해군 6년 계급으로. 제가 자원 근무를 했습니다. 이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상군본부를 축소해가지고 서울로 다 옮겨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님께서 훈령 보좌를, 군지권 보좌를 받으셔야 되는데 아무도 보좌할 사람이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주야장창 국회에 나와가지고 작전도 안 하는 사람이 거짓말로 교정규칙이 잘못됐다. 대통령이 뭐 축소하라 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작전을 아무도 안 하는 겁니다. 합참의장한테 다 맡겨놓고 이걸 하지 않으면 회계하지 못해요. 합참의장이 지난 20년 동안 실패한 게 그겁니다. 아까 박석준 장군 안 계시지만은 거기 보면은 2004년 제2연평해전 도발한 NLL 제7보 요게 제1입니다. 제2연평해전 때 우리 배를 깔아앉힌 그 배가 2004년 7월 14일 날 NLL 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격명령을 내렸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에서 제가 사격명령을 내리니까 그놈이 그냥 도망을 갔죠. 그러나 사격명령을 그 당시에는 사격명령 내리면은 작전사령관은 구속입니다. 그러나 저 입장에서는 그놈이 내려오면은 또 기습을 할 텐데 지시를 했죠. 그러니까 신문에서 어떻게 하느냐. 김성만 해군작전사령관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고 그래가지고 제가 2번에 걸쳐서 감금 조사를 받고 결국은 오늘 그만뒀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정부에서 안 믿어주니까 박선춘 장군이 신문에다가 냈습니다. 김성만 저놈은 잘못한 게 없다고 내버리니까 박성준 장군은 참모니까 전역을 시켜버리고 저는 지휘관이니까 3만 1,000명이나 데리고 있는 지휘관이니까 잘리지 못하고 있다가 경고장 합참에 올라와 그 경고장 받고 저는 군대생활 접도록 됐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사격명령을 안 내렸으면은 저 고속정이나 저 초기 한번 깔아앉았을 겁니다. 군인이 그렇습니다. 군인이 대통령을 요구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군인이 대통령 요구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잘못한 대통령이라도 대통령 요구하면 됩니다. 왜냐? 대통령은 국민이 뽑거든요. 군인은 할 바를 하고 군에서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걸 본받아서 후배가 또 하면 되는 겁니다.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싱글러브 장군 같은 사람을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저도 겁이 난 게 뭐냐. 나가는 게 아니라 구속이 되면 연금이 안 나오니까 굉장히 제가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대통령과 군 수뇌부가 아무리 응징을 하겠다고 해도 지금 시스템으로서는 응징할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왜냐? 정보 기능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보 장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백두 건강자산에다가 UAB까지 있는데 최신 정보를 물어와도 이것을 갖다가 작전으로 이렇게 접합시키는 그걸 모릅니다. 왜냐? 해군 총장 같으면은 북한 무도기지에 야 아침에 이상하게 뭐 애들이 말이야 아침에 많이 움직인다 하는 그 청구만 받아도 해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은 벌써 압니다. 맞다. 저놈이 도발하기 1시간 전이다 하고 아는데 국방부 합참에 있는 사람은 그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장이 아무리 좋은 정보를 물어와도 그걸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김태형 국방부 장관이 10월 29일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겁니다.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거지 군대한테 계속 맞고 국민은 계속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지난 20년 동안에 대한민국 국군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마 이 시간에 MB 정부에서 국방 개혁을 이제 검토하고 있을 겁니다. 현재 이 시스템은 안 되니까 합동군 사령부를 만들고 각군 본부를 없애고 각군 사령부를 만들겠다는 이런 체제는 이거는 북한 체제하고 똑같습니다. 전쟁을 할 때는 이 체제가 맞아 들어갈지 모르나 전쟁을 억제하는 체제는 아닙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을 억제하는 국방정책을 추진해야지
노무현 대통령 같이 전시작동권 가져와라, 전쟁하려다 하는 그런 시스템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과거 1990년 10월 1일 이전식으로 각군본부가 서울에 있고 각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이 각자 그걸 하고 합참의장은 그 당시에도 있습니다. 합참의장이라는 게 작전을 갖고 있는 그 직책이 아닙니다. 합동참모회의의장입니다. 합동참모회의라는 게 뭐냐면은 이 합동작전을 원활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참의장은 원래 국방부 장관 참모로 있어야 됩니다. 국방부 장관 참모로 있으면서 상군의 이런 작전이 서로 이렇게 엮일 수 있도록 항상 이렇게 합동참모회의를 해가지고 야 북한이 말이지 앞으로 쏘면은 공군이가 때리는 거야. 또 만들고. 그리고 일이 딱 터지면은 국방부 장관 밑에 원래 작전국장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제가 국방부 장관 수행무관을 좀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어떻게 지휘를 하는가 옆에서 잘 봤습니다. 그래서 합참의장은 미국도 지금 참모지 지휘가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식으로 가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지금 계룡대에 있는 걸 옮기려 하면 시간이 드니까 일단 똑똑한 놈 세 놈씩 불러가지고 각군 총장을 불러드리면은 아마 서해 오도 계시는 분 고기 잡고 아주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장담은 3개월에 사실은요 시스템만 되면 북한 애들 지금 하루거리도 안 됩니다. 하루거리도 안 됩니다. 제가 작전 사령관 할 때 NLL 넘어와가지고 제 총 안 맞은 놈이 한 놈도 없습니다. 중국 어선도 제 총 맞았습니다. 제가 중국 어선 500척 쫓아내는데 1191발 쏘았습니다. 그 다음에 해군하고 해병대 병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건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서해 오도를 바다를 통해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합니다. 신문기자들. 대항해군 하다가 연안해군한테 얻어 터졌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킬 바다가 많습니다. 네. 우리 어선들은 항상 파도가 쳐도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북한 애들은 고기를 잡지 않습니다. 전부 다 군인들이 연안 5km 내에 이렇게 고기만 잡고 저녁 때 되면 다 들어가죠. 그리고 북한 어선들은 고기를 잡지 않습니다. 왜냐? 외국으로 도망가니까. 그러면 나머지 북한 바다는 누가 고기를 잡느냐? 중국 애들한테 입어를 받고 동서에 다 내줬죠.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와가지고 이게 원산 앞바다에 있는 맹태를 다 잡으니까 우리가 맹태를 한 마리 구리는 거다. 그러니까 중국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주범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해군을 두 가지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파고 4m, 5m에도 바다에 나가서 바다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4,000톤급 내지 5,000톤급 이상 되는 구축함이 항상 바다에 떠 있습니다. 이 호도를 지키려면 7,000톤급 구축함이 필요합니다. 거기 파도가 엄청나게 세요. 독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큰 배도 있어야 되고 북한하고 붙으려면 또 작은 배가 있습니다. 북한 애들은 작으면서도 아주 톡 쏘는 그런 아주 나쁜 놈입니다. 정갈 비슷하게. 그렇기 때문에 해군이 현재 41,000명인데 한 75,000명 정도. 해병대는 지금 아마 45,000명 정도 늘리는 걸로 지금 청와대에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해주고 거기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해군 해병대가 지금 병력도 없고 장비도 없다 보니까 계속 훈련으로 지쳐가지고 지금 그렇게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주도에서 고속정 295가 파고 3m의 경비를 하다가 도저히 못 견디가지고 들어오다가 애들이 지쳐가지고 어선한테 맞춰서 깔아져버렸죠. 그게 대한민국의 주력함입니다. 대한민국 전투함이 140척인데 130톤짜리 80척이 고속정입니다. 지금 이놈들이 대한민국 바다를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힙니다. 고속정 130톤급이 250톤짜리 어선한테 맞춰가지고 가요. 차라리 대한민국 어선을 개조해가지고 그다음에 만드는 게 훨씬 나은 실정입니다. 왜냐? 노무현, 김대중 10년 동안에 배를 한 척도 안 만들었습니다. 배를 한 척도 안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지스
사람 뭐 맨날 건조한다 했는데 그거는 김영삼 대통령 때 결재하신 게 노무현 대통령 때 다 진수식을 하고. 대통령 빼십시오. 그무식. 아이고 좀 말씀 좀. 그다음에 군수내부 구성은 제가 볼 때는 합동작전과 연합작전 유경험자가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사건 터질 때마다 합참의장이 합참의 경력이 있는가 이렇게 찾아보면 경력이 없는 분들이 와 계십니다. 그 다음에 한국군 전투경험 문제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내 개발 장비가 상당히 많은데 이게 전쟁 때 사용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냥 전투 사용가로만 돼 있지만은 실제로 안 돼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연평도에 오래 근무해서 제가 해병대에 대해서 잘 압니다. 해병대만큼 전투력이 강한 군대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13분 만에 K9 자주포가 나갔는데 탄착점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장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70m 내에는 다 들어갔습니다. 탄착점이. 굉장한 기술이다. 굉장한 기술이다. 우리 해병대 세계에서 제일 강한 군대입니다. 그러나 그 애들한테 녹선 포밖에 우리가 안 줬죠. 포 달라 그러면 해병대 사령관 못 잘랐습니다. 계속 해병대 사령관 못 잘랐습니다. 청와대에서 계속 못 잘랐죠. 그래서 그렇지 그 사람들요 철모에 불이 붙는 동안에 쏜다는 겁니다. 지금 군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병사들 얼마나 잘합니까?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이 잘해보고자 하지만은 이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시스템을. 여러분들 일본에 한번 가보십시오. 일본에 육해공군 그 다음에 국방부 합참이 한 건물에 있습니다. 우리 양태호 박사님 잘 아실 겁니다. 한 건물에 있습니다. 일본이 주적이 없지 않습니까? 한 건물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상공화도 항어도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 저기 있고 청와대 여기 있는데 언제 국방부 장관이 여기 왔다 갑니까? 결국은 청와대에서 회의하는 동안에 국민들은 계속 죽어나가고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여는 순간에 국민은 계속 죽어나가고 회의를 왜 합니까? 장개석 군대입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군은 우리 국민이 망쳐놨습니다. 우리 정부가 망쳐놓은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완벽하게 망치는 계획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게 합동군 사령관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